아까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술을 1회 때 다 드셨어. 잠깐만, 웃잖아. 선생님 혹시 네. 최근에 네. 계약서 혹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계약서라고 하면 이제 뭐 온돌이 관련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셨나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네, 게 구체적으로 필요하겠네요. 작성. 저한테 퀴즈 주신다면서요? 그럼 이제 껐다가 다시. 아, 네. 알아서 너무 컷. 길어질까봐 네, 지금. 네. 네,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용상 변호사입니다. 네, 선생님 혹시 네. 최근에 네. 계약서 혹시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계약서라고 하면 이제 뭐 온돌이 관련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셨나요? 아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작성하는 것보다 이제 저희와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작성하는 아, 일이 있었죠. 그런데 네네. 되게 겁내하시더라고요. 뭐 노예계약서 이런 걸로 하나 봐요. 맞습니다. 이제 계약서가 그 음.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네. 좀 작성했을 때 필요한 요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이고 뭐 목적물이나 계약의 행동이 어떤 건지, 계약 기간이 언제고 뭐 종료가 언제 되는지, 계약 해지가 언제 가능한지,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그다음에 뭐 약정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 아실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 두 가지. 네. 이 많은 것 중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뭐예요? 거는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딱 하나, 채무불이행 책임. 그러니까 계약의 채무불이행을 어디로 볼 것인가. 그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약을 계속 가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을 못 하고 싶다 이런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채무 불이행과 그리고 계약 해지.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네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오늘 뭐 한 달에 3번 정도 와서 강의를 해야 된다.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짠 와가지고 하는데 30분을 하고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아니 변호사님 1시간은 해주셔야죠 얘기했는데 제가 아니, 계약서에는 그냥 월 3회 강의만 하면 된다고 했지 시간은 안 적혀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갑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 내용을 작성할 때는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월 3회 각 1시간을 한다.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명확하게 인지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 상태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내는 네네, 게 구체적으로 필요하겠네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퀴즈를 드릴게요.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네. 그냥 구두 계약을 작성하셨어요. 구두 계약. 말로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것들. 이게 법적 효력이 어떻게 있을까요? 증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발 빼면 그뿐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그래요? 예. 법적 효력은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분쟁이 생겨서 재판에 갔을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법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구두계약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구두 계약인데 입증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예를 들어서 거예요? 이제 구두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구두계약 내용을 이제 부인을 해버립니다. 네네. 그러면 그 정황 때 그러면은 뭐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든지 이메일 아니면 그 구두계약을 했을 때 제3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부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황 증거들로서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좀 입증해야 됩니다. 왜 간혹 녹음 같은 거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도 합법적인 방법인 건가요? 그러니까 녹음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한 경우에는 그게 재판상 인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2인이 아니라 3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모르게 녹음을 한 경우에 그거로는 이제 증거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에는 2인 이상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데 3인 이상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고 이게 판례상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그게 2명이냐 3명이냐 또 네, 다르네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이제 좀 어렵게 음. 말하면 이제 법적으로 뭐 제3자의 뭐 비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뭐 침해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고 이제 결론만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까지만. 네, 두 사람은 괜찮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좀 질문 드릴까요?
오늘 계속 좀 시험 보는 느낌. 안 그래도 지금 내용 어려운데 자꾸 시험 보는 느낌이에요. 네, 해보세요. 네. 보통 이제 계약서를 쓰실 때는 네. 최근에는 이제 정형화된 계약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하고 이제 우리 선생님하고 그냥 A4지 갖고 그 자리에서 막 씁니다. 아, 제가 언제까지 뭐를 드릴 테니까 네. 언제까지 선생님은 저한테 돈을 입금해 주세요. 서로 도장을 찍습니다. A4지 한 장이에요. 네네. 공중도 그냥 안 받고 손글씨 써가지고. 손글씨로 네. 효력이 있을까요? 공중도 안 받았습니다. 오, 어렵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잘 맞아요? 맞추셨는데 아, 네네. 그렇게 하시더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아까 공증 얘기가 나온 게 공증이 있고 없고가 법적 효력하고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계약서 작성하시고 공증 받아야죠 이런 네네네.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공증이라는 것은 어떤 집행에서 있어서의 어떤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법적 효력은 그냥 A4지에다 당사자가 쓰고 서명 날인만 잘 되어 있으면은 그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아, 그 내용에 대해서 둘이 동의했다라는 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러면 법적 효력은 다 인정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혹시 최근에 네. 무슨 뭐 중고차나 이런 거 물품 뭐 구매하신 적 있으세요? 중고, 중고 네, 물품. 가끔 구매하죠. 이제 그거 살 때 제일 문제가 내가 샀는데 혹시 이 물건에 하자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판 사람한테 그렇죠. 이거 어떻게 수리해 줄 겁니다.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아,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문제가 발생하면 네,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 정도 써주면 되지 아. 않나요? 이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오케이 이러고 해요. 근데 그게 법적 효력이 그 최선이 어느까지가 최선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이라는 거는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자가 생기면 어떡할 거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내가 수리를 해주겠다. 아니면 내가 이 보상비로 얼마를 주겠다라는 문구가 있어야지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 때 자신이 없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물건을 사는 입장이라면 그거는 이 무슨 소리야 X하고 꼭 얼마를 달라 보상을 해줘라 라는 문구를 꼭 쓰셔야 됩니다. 맞춤형 자기한테. 네, 잘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퀴즈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서를 저하고 작성을 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이제 좋은 계약을 체결해서 같이 밥 먹고 놀다가 둘 다 계약서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 놓고 왔구나. 네. 그럴 경우에는 계약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계약서에 분실했지만 계약 효력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까 아무것도 없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죠.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구두 계약이랑 같은 상황인 거죠. 뭐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네, 둘이 당사자가 동일한 의견의 상태이기 일치가 때문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아까 구두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아예 잘 됐다, 나 이제 안 해야겠다 이래버리면 입증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통화 녹음, 제3자 등을 데리고 와서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될 좀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계약서와 관련해서 꼭 챙겨야 되는 내용들과 그리고 계약서의 여러 가지 형태들, 또 계약의 형태들에 따라서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계약서 하면 되게 좀 거부감이 많았어요. 네, 그렇죠. 네. 보통 사람들이 계약서 하면 나한테 어떤 옥죄는 나를 좀 어렵게 하는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계약서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게 특히 이제 돈을 누구한테 빌려주시는데 되게 저희가 좀 정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돈이 없는데 이웃집 누가 빌려달라고 해서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내가 언제 돈 빌렸냐 이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선의의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지도 못하고 은행 이자는 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되게 안 좋은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를 작성하느냐 하는데 그러더라도 작성하시고 서명하시고 도장 찍는 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계약서 작성까지 서로 합의하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보통 이제 계약서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처음에는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감정상 대립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내용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 증명. 내용 증명을 혹시 보내보시거나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한 적은 없고요. 주변에서 그렇게 했다더라 아, 정도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되게 무난하게 지금 비즈니스를 해오신 겁니다. 그게 문제. 내용 증명이란 거는 이제 어떤 공식적으로 이제 증거가 남고 상대방한테 어떤 이제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 통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거고요. 상대방이 그걸 받고 나서 얘 뭐라는 거야 이러고 그냥 던져버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꼭 답변을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음. 네, 최근에는 그 내용 증명을 어떤 회사나 개인이 자기 명의로 보내기보다는 이 변호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서 변호사 명의로 이제 발송하는 것을 많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내용 증명의 마지막 문구는 항상 비슷하게 끝납니다. 네네. 이러이러한 것을 언제까지 안 해주시면 향후 민사상,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보통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낼 때 개인이 보내는 것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보내는 것과는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런 압박감이 달라지죠. 다르죠. 네.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내고 나서는 이제 협의가 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여금 청구 등을 해가지고 법적으로 구제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흔하게 주고받는 형태의 서류가 계약서이기도 한데 네네.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일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조금 좀 적극적으로 네네.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정서상 그냥 도장만 찍습니다. 다 좋게 도장을 빨리 찍고 뭐 괜찮겠지 이러는데 딱 한 번만 진짜 한 가지만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혹시 뭐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계약서를 보실 때 다시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네, 조금만 보시면 하시면 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또 계약서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